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 기업유치와 성문산업단지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는 성문보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삽교 이용 맑은 물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1월 3일 네덜란드 농업경제 사절단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해나루 시민학교 학생들 28명의 검정고시 합격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경찰교육원에서 주한공관 영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경찰교육원이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과 법질성 확립을 위한 연수를 열었습니다. 태안해경이 지난 주말 동안 표류 어선과 레저보트를 구조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119 구급차 현장 도착률 향상과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제2회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가을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성문보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는 성문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환항해권 전진 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성문보드가 절대적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 기업유치와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의 기폭제인 성문부두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성문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환황해권 전진 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성문부두가 절대적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문지구 신항만 개발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수정계획이 가능한 2016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문지구 신항만 개발이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부두 개발과 진입 항로 건설과 한계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이파도 주항로에서부터 성문 부두까지 약 10km의 항로가 건설되고 성문 방조제 전면과 성문지구 신항만 예정지 전면이 한계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3만에서 5만 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내선석 부두 개발과 향후 5만 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내선석의 부두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충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당진시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앞으로는 물동량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완료해 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농업과 농업인이 잘 사는 농업경제는 삼농혁신을 통한 고품질과 친환경, 고부가 가치를 가진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삽교의 수질로는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삽교의 맑은 물을 되살리고자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 10월 방조제 준공과 함께 담수를 시작한 뒤 35년 동안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삽교의 수질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몰두하는 사이 삽교 수질은 무분별한 생활 폐수와 축산 폐수 등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과 농업인이 잘 사는 농업경제는 삼농혁신을 통한 고품질과 친환경, 고부가 가치를 지닌 농산물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삽교의 수질로는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일 당진시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삽교 유형 6개 시군 주민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삽교 유형 맑은 물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삽교 수계 오염원은 곡교천 유역 천안과 아산, 당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삽교는 퇴적물의 지속적인 부패와 환경 기초시설 부족, 빗점 오염원 관리 부족 등으로 수질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삽교 수계 물 환경 관리 방안으로 주요 하천 관리 목표와 수질 항목 설정, 유기물과 총인 항목 중심 집중 관리, 가축 사육 밀도 조정 등 생활 하수와 가축 분뇨 처리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으며
삽교 수계 방류 수질 기준을 2등급으로 강화하고 하구 유역 중심의 충남형 물통합 관리 방안과 자율적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충식 연구소장은 개선을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인공습지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와 함께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와 6개 시군, 금강유역 환경청과 농어촌 공사 등 정부기관과 삽교 유역 친환경 기업과 조합, 학계가 참여하는 삽교 수질보전 협의회 등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수질 개선 방안을 도와 시군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삽교 권역 물관리 대책 협의회 안건으로 지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11월 3일 네덜란드 농업경제사절단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네덜란드 선진농업기술이 한국 농업과 접목돼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당진시 개발위원회와 네덜란드 대사관이 주최하는 첨단 원예기술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네덜란드 농업경제사절단 초청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11월 3일 당진 화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안토니 스넬런 참사관을 비롯해 경제사절단과 관련 농업인 등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이해선 기획예산 담당관의 당진시 현황과 농업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네덜란드 관계자들의 주제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기술이 한국 농업과 접목돼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지난 3일 해나루 시민학교 28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감동적인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당진 구시청 2층에서 해나루 시민학교 2014 검정고시 합격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초등 2명, 중등 7명, 고등 14명 등 총 합격자 23명에게 검정고시 합격증이 전달됐습니다. 합격증을 전달받은 학생들의 표정에는 그간의 추억과 함께 아쉬움과 뿌듯함이 묻어나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에 영예를 얻은 김유빈 학생은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더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겠다며 해나루 시민학교의 많은 봉사 선생님들처럼 사회 곳곳에 아낌없이 봉사하는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해나루 시민학교는 지난 2011년 문선희 교장의 야학 개설의 계획으로 현재 학생 수 초등 80명, 중등 20명, 고등 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현재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주한 외국 공간 영사들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경찰교육원은 11월 3일 미국과 벨기에 등 20개국 주한 공간에 근무 중인 23명의 영사들을 대상으로 3일간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외국 영사들의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절차, 112 신고 시스템,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영사들이 국내 외국인 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하는 시간과 토론하는 시간도 함께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입교 환영식에서 경찰에서 최초로 기획된 영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인권도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이어서 경찰교육원은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입니다.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충남도 본부는 지난 3일 아산경찰교육원에서 도내 각계각층 지도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바른 품성과 정신적 함양,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개최한 이번 연수는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주요 인사 축사와 함께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충남도 본부는 사회의 부조리 척결 및 퇴폐된 윤리도덕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정과 굳건한 국민정신 함양 육성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강풍이 불었던 지난 주말 동안 기간 고장으로 필요하던 어선과 레저보트를 잇따라 구조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강풍이 불었던 지난 주말 동안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과 레저보트를 예인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경 충남 서산시 팔북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CO가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태안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청산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를 통해 민간 자율구조선을 출동시켜 CO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15분경에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암 해상에서 김모 씨가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다가 태안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태안해경은 즉시 경찰관이 탄 민간 자율구조선을 이용해 김 씨를 무사히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구매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119 구급차 현장 도착률 향상과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섰습니다. 도내 8개 지역의 구급대 배치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도지사와 한상대 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가 배치되는 8개 지역은 태안 원북면, 예산 신양군, 부여군 외산면과 금산군 재원면, 보령시 주포면, 공주시 정안면, 천안시 입장면과 풍세면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평균 출동 소요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구급차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모든 지역을 5분 이내에 도착하기는 지리적 여건과 인구 분포 등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구급대 추가 배치를 전환점으로 2014년 말까지는 기존 9분 32초에서 전국 평균 소요 시간인 7분 41초까지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만 당진 시민이 화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정당당한 승부 속에 함께 꽃피운 우정이 이번 제2회 시민체육대회에서 보여졌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당진 시민체육대회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제2회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에는 당진 지역 14개 읍면동 외에도 당진이 고향인 제인향후회와 제경향후회가 주축이 된 제인동과 제경동도 함께 참여해 총 16개 팀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 종목은 총 11개 종목이 치러졌으며 번외 종목인 400m 릴레이 계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는 제3회 시민의 날을 기념한 시민대상 수여와 읍면동별 노래자랑, 출향시민 초청을 통해 승패를 떠나 17만 시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시민체육대회는 제3회 시민의 날을 함께 기념하며 치러져 승패를 떠나 주민 화합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왔다면서 17만 당진 시민이 한 가족이 되는데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감기처럼 찾아오는 또 하나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5년간 우울증은 중년층 이상에서 급증했고 특히 중년 여성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항우울제 복용 등 약물 치료로도 80% 완치 가능한 질병인 만큼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일조량이 줄면 우리 몸은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무력감과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일수록 야외 활동을 늘리고 햇빛을 쬐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군이 2014년도 문화생태 탐방으로 2차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홍주선 천년여행길 노선을 대상으로 야생화와 자생식물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 탐방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홍주선 천년여행길 노선의 야생화를 식재합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달 30일 OECD와 한중일 정신건강국지 심포지엄에서 2014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를 위한 홍보단 결단식이 3일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퇴치한 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돼지풀과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환경부가 유해 야생식물로 지정한 식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군 특사경은 지난 31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식품 판매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B축산물 가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특사경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쳤습니다.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새로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0월 31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 645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확인조사 사전정비를 100%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사전정비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보장에 대해 본 정비를 실시해 자격 변동과 급여 감소 등의 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조금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세종 지역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청양 지역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주 지역 영하 1도까지 떨어지다가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